2018년도 이렇게 올려놓고 마지막 이자 또 이번 1년간 분기의 마지막 원래 발표인데요. 오늘 또 그 발표자께서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지금 박사 과정 중에 계시는 그 젊은 연구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 중으로 학술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서세동 선생님을 특별히 모셔서 또 해결 연구의 미래를 한번 짊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서세동 선생님께서는 해결 논리학에서 학의 시원과 직접성이라는 그 석사 논문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학 연구를 진행 중 계신데요. 오늘은 개념론 분야도 마지막 부분에 추리를 나와서 아마도 많은 해결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하실 부분이라서 오늘 그 진행이 좀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발표문이 상당히 분량이 꽤 돼서요. 10분 정도 돼서 오늘 약간 좀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서는 시간 안에 오늘 또 끝마침에 올라갈 때 후에 회계보고가 또 차기 예산 선출 문제도 또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평소 이상은 많이 들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분 안에는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그 전반적인 설명을 구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큰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그 축의 2형, 2형, 3형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그 발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 플로어에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학 전공자 분도 지금 이렇게 많이 계시고요. 최대한 설명을 많이 덧붙인다는 마음이 생겼으면 아마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소에 진행하는 대로 50분 그 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 20분 정도 15분 뒤에 인터 시간을 드리면 쉰 다음에 쉬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방금 평소보다 단축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할 것 같은데 뒤에 순서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긴장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글에 깔끔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수학과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서론 부분에서 답을려는 거, 이 글이 답을려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로 이행하는 과정을 해결이 논리학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보려는 게 하나의 거고, 두 번째는 수학적 추리라고 나와 있는 사형에 그게 이제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로 가는 교두부인데 그것의 역할이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의 이제 답변을 내는 이렇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로 이해, 두 번째는 수학적 추리가 하나의 추리 형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큰 범위에서는
제가 감당하기 많이 힘든데, 예, 그 개념론에서 개념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고 판단과 추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객관적 논리학에서 성취되어 있는 범주의 구체성을 개념이 주체로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재현한다? 혹은 뭐 복기를 하면서 새롭게 구조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대략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그냥 풀고 하면 괜찮습니다.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대학은 세미나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입장이니까요. 제가 글을 좀 빠르게 읽는 편이라서 이렇게 쭉 읽어도 50분 안에 다 천천히 그 나만 해도, 있다. 네, 빨리 안 하고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현존재 추리의 네 가지 도시. 해결에게 추리의 목표는 개념의 주관성이 객관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념이 객관성을 획득한다는 어떻게 이해할까? 해결에게 개념의 객관성은 어떤 개념에 상응하는 외적인 실존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서 뭐 적용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이런 식의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념의 객관성은 그 개념이 이성적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다름아니 이성적인 형식을 갖춘다는 뜻이다. 모든 내용은 오직 이성적인 형식을 의해서 이성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추리는 개념이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이성적인 형식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과제다. 하지만 개념이 갖춰야 할 이성적인 형식은 바로 개념 자신의 바깥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만약 우리가 개념의 외부를 상정한다면 그 외부라는 건 개념을 통해 인식하는 대상을 의미할 거고 해결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이성성의 본래적인 형식에 관한 탐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념과 대상이 인식의 양황으로 존재한다면 이성성의 형식은 고작해야 인식되는 유한자에 대한 공허한 추상 혹은 몰래형적이고 몰규성적인 보편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추론은 완전하게 정립된 개념이고 추론에 의해서 개념이 자기 내에서 자신을 구별하며 이러한 자신의 우성적이고 규정적인 구별들을 통일이며 따라서 추리란 바로 개념이 자신을 완전히 규정하는 주관적 운동의 형식이다. 추리는 도식적으로 말해서 개별 특수 보편, 특수 개별 보편, 개별 보편 특수라는 세 형식, 세 도식을 취한다. 추리의 세 명사 중 가운데 위치한 항이 추론의 매사를 끼고 양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각 명사들, 개별 특수 보편은 하나의 개념이 지닌 내적인 개개들이므로 이들이 추리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 관계의 형식이 얼마나 구시적인지가 중요하고 이에 의해서 현존재의 반성, 필연성 추리가 구성된다. 구성의 각 단계를 겪어나가면서 추리가 결핍되는 형식 규정의 발전이 매사 규정에서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한층 심화된 매사의 규정이 한층 더 발전된 추리의 매사적인 규정을 둔다. 그래서 이들의 주된 관계사가 현존재 추리와 이로부터 반성 추리의 이행인 만큼 현존재 추리와 반성 추리의 형식 규정 그리고 각 추리에서 매사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추리의 최종수에서는 추리를 이룬 명사들이 직접적 규정이자 개별적인 규정을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추리에서는 각 명사들이 지닌 자립성이 추리 전체의 통일성으로서의 관계성보다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추리는 양항의 통일이고 이 양항을 합의시키는 중심 매사에서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 현존재 추리의 매사는 이 양항의 규정들을 자신에게서 정립된 것을 내포함에 따라서 추리의 각 규정이 다른 규정에 대한 관계를 내포한다는 데까지 내몰리게 된다. 이처럼 매사가 더 이상 하나 질적이고 투성적인 규정이 아니라 다른 명사들에 대한 관계를 내포하는 구체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서 반성의 추리가 등장한다. 이제 여기서는 추리의 명사들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출발점이고 대신 이 명사들의 관계성은 이제 한 규정이 다른 규정에서 과연 샤인한다는 범주적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반성 추리의 매사는 규정들의 총체성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비로소 형식의 본래적인 규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이행을 위해서는 현존재 추리의 세 도식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원한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해결이 말한다. 하지만 현존재 추리는 사형인 단지 명사들의 순전히 외면적인 통일에 불과한 수학적 추리에서 종결되고 수학적 추리는 매사를 양항의 규정들의 총체성으로 정립하기보다는
내선 양학 모두를 추상적인 양쪽 동등성에 관해서 취급한다. 결국 R라는 추리 형식은 이 규정들의 양쪽 동등성을 나타내기는 거추장스러운 형식 추리 지나지 않으며 추리 형식을 통해 표현되어야 할 개념의 규정적인 내용도 추상되어 보인다. 근데 해겔은 수학적 추리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와 동시에 추리의 긍정적 결과를 지적하는데 현존재 추리로부터 나온 직접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들의 부정성이며 바로 이 부정성이 구체적으로 생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구체적 부정성이란 현존재 추리의 세 가지 추리 형식들을 부정적으로 통일시키는 매개와 관계하는 매개 혹은 반성의 매개 형식을 의미한다. 이경이 자신의 전제 베아와 에벨을 자신과는 다른 현존재 추리인 이형과 사명의 결론으로부터 마련하고 마찬가지 이형과 사명도 똑같이 다른 현존재 추리의 결론을 자신의 전제로 마련하는 자기 독일성이 원한이 성립해야 한다. 이형과 사명의 결론이 이경의 전제를 구성함으로써 이경의 결론이 매개된 것들에 매개가 될 때 동시에 이형과 사명의 전제들도 다른 추리의 성질에 의해 매개된 것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다. 현존재 추리는 한편으로는 질적인 형식 규정이 한낱 양적이며 수학적인 추리 속에서 해소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가 개개의 질적인 형식 규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형식 규정의 특성에 구체적인 동일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두 사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범주적으로 양이라는 것과 본질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양적 동등성, 즉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가 자기 반성적인 동일성, 수학적 추리의 긍정적인 결과로 곧바로 고양되는 건 가능하지 않다. 현존재 추리의 두 결과 사이는 간극이 존재하고 근데 그런 간극이 있다는 말은 또한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로의 이행에 간극이 있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역시 연관된 것으로 해결이 말하는 새 현존재 추리 간의 상호 전제 원앙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텔덴브루크의 논리 연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이게 이제 테슬레나 뒤진 같은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질적 추리가 반성 추리로 휙 날아가는 식으로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텔덴브루크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먼저 현존재 추리 한에서 추리 형식 1, 2 그리고 사명 사이의 상호 이행과 상호 전제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혹은 상호 추리들 간의 상호 전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텔덴브루크의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존재 추리는 오성적 추리이고 우리는 이걸 이성적 추리와 구별할 수 있다. 해겔은 현존재 추리 1, 2, 3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오성적 추리의 형식주의적 행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오성적 추리가 놓치고 있는 추리의 진정한 형식에 주목함으로써 이성적 추리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해겔 소설 속 이성적 추리에 따르면 현존재 추리 내에서 벌어진 이경에서 이용으로 이경에서 사명으로 이란 추리의 근본 도식인 이경의 진리가 현존재 추리 이용과 사명에서 통로되는 거고 따라서 현존재 추리는 사실 현존재 추리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경에서 이용으로의 진정한 추리 이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존재 추리에서 반성 추리 이행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이 해겔이 말하는 현존재 추리 1, 2, 3형 간의 상호 전제와 같은 것인데 이게 같다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추리 형식을 거치는 현존재 추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추리를 이루는 개념 규정의 형식 규정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포착하는 한에서만 1, 2, 3형 현존재 추리 1, 2, 3형의 상호 전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1, 2, 3형의 상호 전제란 개념 규정의 발전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형식 규정의 성취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1, 2, 3형을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삼각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오성적 추리와 이성적 추리라는 두 서술의 축을 중심으로 현존재 추리의 세 도식하고 수학적 추리의 두 결과 이걸 모두 포괄하는 현존재 추리 전체 운동을 서술할 건데 우선 오성적 추리는 결국 추리의 증명의 무한지능에 빠지게 돼서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로 기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2장 오성적 추리의 결함과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 해겔의 추리론 역시 추리의 재규정이 일단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규정이 지나지 않는 오성적 추리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데 해겔은 오성적 추리를 본래적으로 형식주의적인 추리로 규정한다. 추리가 하나의 오성적 추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추리의 규정에 멈춰있는
추리 형식주의 때문이다. 형식주의적 추리에게 에베아라거나 베아와 같은 추리 형식 그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추리 내용에 대해 외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성적 추리에게는 추리의 각 명사, 개별, 특수, 목표니 추리 규정이 표현적이고 본질적인 형식 연관성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질적인 규정성으로서 대립하고 서로가 결합되는 가운데 이런 질적 규정성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속의 관계를 통해서 추리 내용이 형성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오성적 추리에서는 추리 2형 배야와 3형 에아베 어디까지나 추리 2형인 에베아로 환원되어 참고지시 분별되고 그래서 2형의 구조를 취하면 된다. 그러나 오성적 추리 이런 태도는 2형의 추리 형식 자체가 지닌 진정 의미를 의식한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에베아 순서에 맞출 때만 이 지적 규정성 사이의 포석과 내속의 관계가 순서대로 잘 자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형을 근본 도시로 삼는 것이고 질적 규정들이 추리의 내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추리 구조 속에서 내속 포섭의 관계의 올바른 순서가 추리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게 오성적 추리다. 다시 말해서 에베아라는 추리 형식 자체가 각 명사 자리에 들어올 질적 규정성들과의 내속 포섭 관계가 관건일 뿐이다. 이처럼 형식주의적 추리는 추리 형식을 추리 내용과 무관한 외적 형식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 현존지 추리는 오직 자신하고만 관계하는 유형성, 개별적인 내용을 따를 뿐이다. 그럼에도 이 현존 추리는 하는 추리이기 때문에 이 양황과 매사 사이의 관계를 말해야만 하는데 에베아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 3단 문법이고 형식주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추리의 결론은 두 전제들을 매개되어 있지만 두 전제는 매개되어 있지 않은 두 비정사의 직접적 관계에 불과해서 이 직접적인 관계들이 결론으로 놓이는 새로운 추리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추리, 네 개의 추리, 8개의 추리 이렇게 요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오성적 추리는 이정만을 추리 형식으로 삼고 그래서 에베아 형태로 대전제와 소전제도 에베아 형태로 다 결국 에아와 결론이 에아의 형식을 취해서 배가 그러니까 매개를 해줄 수 있는 배가 계속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악무한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해결은 여기서 존재론에서 다루었던 악무한의 교훈을 상기시키는데 결국 무한진행이라는 그 형식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존재론에서 그렇게 지적했던 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원한 진행과 함께 지향되어야 할 그것의 원인은 즉 오성적 추리의 결함은 추리 형식주의고 해결은 오성적 추리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그 한계를 이성적 추리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해결이 추리 형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나는데 따라서 형식적 추리의 결함은 추리 형식에 놓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이성적인 것의 형식이고 오히려 그 형식이 단지 추상적인 형식에 따라서 몰개념적인 형식으로 있다는 데 있다. 추상적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의 추상적인 작용관계라는 점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내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현존지 추리 주석의 주의 부분에 있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해결은 형식의 개념을 세분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한 추리 형식 그 자체하고 현존지 추리의 현존 추리의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추상적 형식. 세 번째로는 오성적 추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식이라는 개념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구별되는데 먼저 해결은 형식주의적 추리, 오성적 추리 한계하고 추리 자체 한계는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추리 형식과 형식주의적 추리의 근본 결함과 관련된 형식 이 두 개를 다 구분하면서 현존지 추리가 그렇게 형식주의적으로 전락하는 건 에베아라든지 이런 추리 형식이 외적인 거라서 그런 결함이 있는 거라서가 아니라 오성적 추리가 그걸 사실은 개념의 형식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오성적 추리는 이 두 가지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성적 추리에서 봤을 때는 이해 형식 결함이 있는 걸 에베아라는 추리 형식이 외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일의 형식이 이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오성적 추리에게는 추리 형식이 형식주의적인 것이다. 이제 형식주의적 추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 해결이 말하는 추상적인 형식이라고 지적하는 건
질적인 내용을 지닌 명사들과 외면적으로 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3단 문법에서 이해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명사가 개별이든 특수든 보편이든 이 명사들을 추상적이고 질적인 내용 규정으로 규정하는 추상적인 자기관계라는 명사들의 형식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해결께서 현존주 추리 형식은 여전히 이성적인 형식이고 이것은 이제 특히 나중에 필연성의 추리 이런 데 가면은 정원 추리 이런 데서는 이제 이경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고성적 추리가 외면적 형식으로 여기는 1, 2, 3형이 어떤 식으로 이성적 추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다음 문장에서 알 건데 해결이 시작하는 오성적 추리 오해와 진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오성적 추리가 이정만을 추리의 참된 도식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추리의 이성적인 본성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고 추리의 명사들, 개별 특수 보편을 질적이고 직접적인 내용 규정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결이 지적하다시피 이것들은 내용 규정이기 이전에 개념의 형식 규정, 즉 추상적 자기관계이고 바로 이러한 형식 규정이 자체 내에서 자신을 내용 규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질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 현존재라는 내용을 지닌다. 따라서 오성적 추리를 오성적 추리로 만드는 건 애매한 추리 형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오성 추리 형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에베아와는 외면적으로 결합해야 할 질적인 규정성에서 추리의 참고시를 구하려고 하고 오성적 추리는 그러한 내용 규정이 오직 자신하고만 관계하는 추상적 규정성이라는 형식 규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성적 추리는 형식주의적 추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추리의 무한진행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증명의 무한진행 문제로 돌아가면 오성적 추리가 결국 추리 증명을 하려면 무한진행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로 가게 된다. 우성적 추리는 개념 규정 내에서 벌어지는 형식 규정과 내용 규정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적 규정성이나 내용 규정이 얼마든지 추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상된 질이 양의 범주를 침해함으로써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 단순한 양적 통합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면 범주 역시도 직접적 존재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범주고 그러므로 현존재 추리의 부정적 결과로서의 양적 동등성도 여전히 질적 규정성,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질적 규정성의 형식 규정이 추상적 자기관계를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성적 추리는 질적 규정성을 추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오직 내용 규정으로서의 질적 내용만 추상하고 그것의 형식 규정까지 추상, 그러니까 이 형식 규정까지 추상한다면 이가 정확하게 지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오성 추리는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추상적 자기관계라는 형식 규정의 추상성을 지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적 동등성이라는 수학적 추리 역시도 여전히 형식적인 추리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수학적 추리 부정적 결과까지 가게 되면은 추리 증명의 무한진행이라는 문제는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형인 아에서는 어떤 아가 매사이고 양항인지가 또 어떤 아가 전제고 결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매개된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들의 무한한 연쇄로 이어지는 일 자체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로써 오성적 추리는 현존지 추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추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만다. 추리의 명사들 사이의 질적 상승이 모조리 제거되어 버린 이상 이 규정들은 더 이상 서로 타자라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더 이상 아 사이의 관계라는 건 매개인 하지만 전혀 아무런 매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은 매개 형식을 추상하는 매개이자 양적인 매개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런 관점에서 에베아라는 추리 형식은 이제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는 게 현존재 추리에서는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던 것을 수학적 추리에서는 완전히 추리 형식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결국 양적 동등성을 표명하는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는 그리고 추리 형식이나 매개, 매사나 양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해버리는 추리의 실패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실패는 오성적 추리의 진리인데 왜냐하면 양적 동등성이 추상적 매개고 이로써 아가 추상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건 현존재 추리의 진정한 형식 규정이 추상적인 자기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는 추상적 자기관계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현존재 추리의 진리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오성적 추리는 추리 형식마저도 추상해보면서 수학적 추리가 되면서 추리론은 우성적 추리는 이제 더 이상 추리가 아니게 된다. 하지만 해결의 추리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 이성적 추리로서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현존재 추리의 수준에서부터 그러니까 1, 2, 3형을 거쳐올 때부터 해겔이 서술하는 방식은 형식주의여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제 현존재 추리 2형과 3형을 1형의 타자화로 해겔이 파악하기 때문에 이 추리 형식의 타자화 속에서 추상적 자기관계라는 이 개념의 형식 규정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추리는 그런 현존재 추리, 우성적 추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재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겔이 현존재 추리를 다루는 방식을 형식주의적 추리와 대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추리 형식이 추리 내용을 이루는 개념 규정들의 형식 규정 자체와 연관성 속에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성적 추리는 2, 3형을 1형에 환원시키는 게 아니고 2, 3형 속에서 추리의 순수한 형식에 다르게 됨을 인지한다. 다시 말해 명사들이 서로 다른 추리 형식을 들어섬으로써 겪게 되는 형식 규정의 구체화에 주목한다. 현존재 추리의 개념 규정들이 지닌 추상적인 형식 규정, 즉 추상적인 자기관계는 1형에서는 직접적인 개별성으로, 2형에서는 이 외면성, 그리고 3형에서는 무규정성으로 이런 형식 규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걸 이성적 추리로 파악하고 있다. 이성적 추리는 설명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추리식 2형과 3형이 1형에 단지 일적으로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만 함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존재 추리의 진리, 그 외면성과 무규정성을 정립함으로써 2형으로 하나될 수 없는 2, 3형의 그러니까 형식주의적 추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2, 3형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이성적 추리는 이 귀결을 어떻게 끌어내냐면 1형의 추리 형식을 2, 3형에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더 정확히 말하면 5성적 추리가 추리 형식 자체인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존재 추리의 추상적인 형식 규정이 각각 2, 3형의 추리 형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찰함으로써 끌어낸다. 그리하여 이성적 추리는 결국 1형을 근본 도식으로 삼는 현존재 추리가 2형과 3형 속에서 개념의 형식 규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제 이성적 추리의 비결이 5성적 추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5성적 추리 형식주의적 태도가 일관되게 끌어냈을 법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추리는 5성적 추리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고 필연적 비결이다. 1형에서 추상적 자기관계라는 형식 규정이 그 자체에서 다르게 되면 겪어나가면서 추리 형식 R로 발문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 이건 이제 수학적 추리의 긍정적 결과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성 추리로 이행하게 된다. 추리 일식을 잘 보면 개별 특수 보편이라는 추리 명사들이 직접적인 개별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아가 서로 결합하는 우연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걸 이들이 이제 막 지적을 했는데 그 문단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추리 1형의 우연성과 자의성이 추리 2형에서는 특징 판단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추리 형식 자체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추리 2형 에아는 이 역시도 현존재 추리인 이상 내속의 관계를 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전제 에아는 여전히 이제 추리 형식 1형과 마찬가지로 애가 아예 이제 충분히 그냥 바로 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애가 이 동물은 소크라테스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이고 소크라테스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동물은 소크라테스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리 2형은 해겔도 말하듯이 특징 판단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내 애가 그렇게 해서 결론도 이제 특징적인 결론만 나오게 됩니다. 다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 되면 어떤 동물은 죽지만 다른 어떤 동물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연적인 추리 형식 자체가 특징적인 추리가 되면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형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연성이 존재하는데 대신에 2형의 결론은 필연적으로 우연적이기 때문에 해겔은 이제 이 사태를 가르쳐서 첫 번째 형의 진리가 두 번째 형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말한다. 1형에서는 추리의 소재들로부터 우연성이 기인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예컨대 이제 오성적 추리는 이제 형식주의적으로 관계 추리의 내용과 추리 형식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소재를 잘못 끼워 넣어서 우연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형은 추리가 그 자체가 특징적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추리 형식 자체의 우연성이 정립되어 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형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현존재 추리 이형이 이해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추리의 참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추리의 형식은 여전히 이형입니다. 단지 개념 규정들의 자리만이 바뀌었는데 배하고 애가 애배였는데 배의 자리로 바뀌었죠. 지금 말해지고 있는 이형에서의 배는 이형의 고유한 형식으로서의 관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귀납에서 이해되어야 될 방식으로 그런 형식 관계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형에서 말해지는 애배의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가 이해되어야 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특징적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 해겔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형의 소유존재 배가 어떤 동물은 소크라테스다라는 특징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동물 일반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라는 질적 규정성만이 또 다른 질적 규정성이 소크라테스에 포섭될 수, 반대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동물에 대해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자가 여전히 이형에서의 애배의 형식으로 서로 관계하기 해야만 하는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형의 형식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애배가 단순히 자리만 바꾼 게 아니라면은 이건 이제 귀납이어야 될 것인데 현존 추리는 자리만 바뀐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추리 형식은 여전히 이형이다. 이로 보건대 다음 문단입니다. 이형만이 진정으로 참된 추리 형식이라는 오성 추리의 생각은 한편으로 정당한데 왜냐하면 오로지 현존재 추리만 시야에 두고 있는 한 이형의 자리 배치가 오직 이형의 형식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배라는 자리 배치가 에베라는 형식을 위해서만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즉 내속의 관계에 위해서만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사들의 자리 배치를 에베하에서 베하로 변경 가능한 이유는 처음에는 명사들이 여전히 직접적인 유정성에 불가능한 데 있다. 즉 현존재 추리 개념 규정은 추상적 자리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존재 추리 이형은 추상적인 자기관계로서의 애와 배에게 추리 형식상에서의 양항이나 매사를 하는 외면적인 자리에 불과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형은 바로 이형이 추상적인 형식 자체로부터 귀결된 거고 이 추상적 형식 유연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이성적 추리는 이형에서 이형으로 이행을 추리의 순수한 형식에 다르게 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현존재 추리 이형은 현존재 추리 이형에 다르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이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인 자기관계가 외면성을 띠기도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형에서 이형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추리 형식 자체의 대체적 이행이 추리 명사들이 지닌 형식 규정을 구체화하는데 즉 방금 설명했던 것 따라서 특수는 주어 혹은 개별성이라는 극항의 규정하에 정립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개별은 중간의 규정을 통하여 혹은 특수성의 규정을 통해서 정립되어 있다. 이게 저는 앞에서 자리는 바뀌었는데 추리 형식은 그대로다라는 것을 이 인용문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추상적 자리관계가 개별은 오직 개별이기만 하고 특수는 오직 특수이기만 하다는 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신에 추상적인 자리관계에 불과한 것은 얼마든지 추리 속에서 다른 자리를 취할 수 있다는 외면성이 등장하는 거고 오직 자신과만 관계하는 균형성이라면 그 개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개별이 특수의 위치에 있어도 요즘 개별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형에서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적자적으로만 드러나는 건 이 특수성이 자기 자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개별성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네 개의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형식 규정들이 자기가 아닌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이런 부정성이 마치 이형의 우연성이 이형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명의 감에 드러날 것이 이형에서도 함축되어 있는데 이제 해결은 이게 추리 본선 시연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연되는 과정은 추리 형식의 순수한 다르게 된 그거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도 넘어가 사명도 마찬가지인데 에아베의 전제, 즉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리고 죽는 건 동물이다. 이때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동물이다인데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이형과는 거꾸로 된 자리를 취하면서도 이형의 근원적 도식에 즉 이형의 추리 형식 그 내속 관계에 일치해야 하는 내전제 에베가 문제인 것이죠. 아베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명의 아베 역시 이형의 배를 처리했던 방식 즉 특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벨을 특징적인 긍정 판단으로 취급해도 이에 의해서는 사명의 추리가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애가 어떤 죽는 것은 식물이다. 그러니까 아벨, 소크라테스는 식물이다. 애, 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식물이 아니니까 이 추리가 틀린 내속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체 아벨을 특징으로 변환시켜도 추리 2형이 1형에서 2형으로 갈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되어야 되는데 다음 문단 넘어가면 이제 해결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무관심한 것일 뿐 어떤 판단, 즉 부정 판단에 생각한다 말하는데 이제 이걸 이해를 보면 아벨가 정당한 현존 지출, 즉 2형의 형식에 맞게끔 즉 내속의 관계가 되게끔 이해하려면은 모든 아는 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가 배인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전칭 부정이나 특징 부정에 대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죽는 것이 신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이 아니다. 혹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죽는 것이 식물인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식물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 맞는 결론이 되죠. 그리고 다 이제 앞에 게 뒤에 것에 내속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추리 사명은 아가 그러니까 보편이 부정의 형태를 취해서 배 특수에 내속될 수 있게 부정의 형태를 취하면 지적 규정을 다 날려버리니까 내속할 수 있을 만큼 폭이 이제 좁아지는 그런 1형의 형식에 맞춰서 부정을 일단 넣으면은 현존 지출이 2형의 내속 관계에 맞게끔 된다. 이제 3형의 자리 배치가 2형의 질적인 내속 포섭 관계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갖추기 때문에 추리 3형이 드러내는 건 우선은 추리 2형의 진리, 즉 2형이 1형의 우연성을 정립했듯이 3형은 2형의 특징성이 함축하고 있던 부정성과 무비정성을 추리 그 자체에 정립한다. 그러니까 전칭 부정이나 특징 부정이 그런 부정성이나 무비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형인 어떤 동물은 소크라테스는 죽기 때문에 어떤 동물은 죽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동물이 죽는다를 연기를 주고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특정한 명사가 소크라테스라는 어떤 특정한 즉 우연한 명사 그 무규정적인 명사가 동물과 죽음을 매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동물이 죽는 것인지 아니면 소크라테스에 달린 것이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물은 당연히 죽는 건데 즉 이게 이제 이 형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미고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다른 개별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죽지 않는 동물이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추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형은 이것은 이제 특수와 보편 그러니까 동물하고 죽는다는 이 두 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관심성과 무규정성은 이 형이 이미 있었는데 3형은 이걸 전칭 부정이나 특징 부정이라는 결론을 반드시 끌어내게 돼 있기 때문에 3형 추리에서는 이러한 함축 부정성이나 무부정성이 추리 자체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리 3형은 2형의 진리에 정립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3형은 부정적인 결론이 되기 위해서 매사인 R을 공허한 부정으로 정철된 추상적인 보편으로 만들어야만 이제 현존 추리 1형의 내속관계에 일치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매사가 매개해야 되는 양항이 공허하면서도 무미건조한 구별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3형에서 개별인 소크라테스와 특수인 식물은 죽음이라는 보편에 의해서 추리라는 의미에서는 매개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크라테스와 식물은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보편은 소크라테스와 식물 사이에 어떤 관계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사실 곧 매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매개 소리는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전체 현존적 추리의 진리 그러니까 추상적 자기관계로는 매사와 양항이 전혀 매개될 수 없다라는 현존 추리의 진리를 3형이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다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추리 3형을 통과하면서 추리 개념 규정들이 지닌 형식 규정도 다르게 되어가는데 즉 추상적인 자기관계라는 형식 규정이 사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를 추리 1, 2, 3형이 보여준다. 이 발전운동 1, 2, 3형을 거치는 발전운동은 이제 매사에서 잘 보이시는데 이 형이 보여준 개별과 특수의 특징 관계에는 로 인해서 현존 지출의 추상적 형식 규정인 추상적 자기관계가 이정희성처럼 직접적이고 질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 간에 서로 외면적인 관계 또한 의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외면적인 관계는 사실 반성 추리의 주된 테마이기도 합니다. 즉 진정한 이형의 진정한 테마이기도 하고 3형으로 이행해서는 보편이 매사에 자리 오는데 따라서 온당 보편은 추리가 본성상 개별과 특수를 매개하는 보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이 보편성은 아까 보셨다시피 전칭 부정이나 특징 부정의 방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항의 규정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질적인 혹은 추상적인 보편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현존 추리 3형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추리 1형을 진정한 추리 형식으로 삼는 오성적 추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결국 3형에서 내사인 추상적 보편은 현존 추리의 근본 형식인 추상적 자의관계가 얼마나 무규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2형에서 나타나는 개별과 특수의 외면적 관계라는 형식적 규정은 형식 규정은 추상적 보편에 의한 이들 양자의 무규정적인 매개관계에 근거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규정성으로까지 발전한 추상적 자기관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질적 규정성이라고 고집할 수 없고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관계하는 규정성의 진리, 그러니까 추상적 자기관계라는 이런 형식 규정의 진리는 사실 아무런 규정성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 갖는다. 이게 이제 3형에 와서 밝혀진 것이고 이렇게 질적 지적성이 무규정성으로 전락하고 이로써 현존재 추리 진행에서 개념의 규정성을 상실하고 추리도 끝난다. 이게 바로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 양적 동등성이다. 이처럼 이제 이성적 추리는 오성적 추리의 형식주의적인 형태, 추리 형식과 내용 사이의 외면적인 분리를 전제하는 서술을 따라가면서도 그 속에서 단순한 내용 규정이 아닌 형식 규정으로서의 개념 규정이 추리 형식의 내재적인 발전을 통해 구체성을 실현하는 논리를 포착하고 이로써 이성적 추리에게 수학적 추리의 등장 한편으로는 오성적 추리 자신 일관된 비결이고 자기 폭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학적 추리 등장한 그곳에서 이성적 추리는 반성 추리로의 단초를 발견하는데 왜냐하면 추상적 보편의 무정성이 오성적 추리에게는 단지 내용 규정으로서의 질적인 규정성을 추상하는 것, 그래서 추상적인 자기관계라는 이 추상적 형식을 추상적으로 반복하는 것, 즉 양적 동등성이라는 결론에만 도달하는 거지만 이성적 추리는 이 무규정성, 그러니까 추상적 보편이 지닌 무규정성이 추상적 형식, 즉 추상적 자기관계라는 이 추상적인 형식 규정이 이 1, 2, 3형을 거친 자기 구체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되돌아온 직접성이기 때문에 이런 무규정성의 규정성 혹은 규정된 무규정성을 파악하면서 이게 반성추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성적 추리의 수학적 상황. 이성적 추리는 추리 3형의 내상의 보편이 추상적 보편이자 무규정적인 보편에 불과한 데 멈추지 않고 이런 무규정성이 서로 구별되는 곳을 내사와 양응 사이의 어떤 관계 하에서 규정된 무규정성이기 때문에 현존재 추리 3형의 부정적이고 무규정적인 비교 속에서도 추리의 형식 규정만큼은 추상적이지 않고 그 추상성을 오히려 지향하고 이렇게 해서 이성적 추리는 추리 3형의 귀결 역시도 하나의 추리로 고찰하고자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추리 속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형식 규정을 구출을 내고자 한다.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를 통해서 현존재 추리가 반성 추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이해는 현존재 추리의 상호 전제 원한을 이루면서 성취했다는 것은 명백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러나 이러한 상호 전제는 1, 2, 3형의 상호 전제는 오로지 현존재 추리 진행 속에서 추리 형식 자체의 타자화라는 앞서의 논의하 이런 논의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고 현존재 추리의 각 형식이 어떤 의미에서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일함과 해명될 때만 즉 2형과 3형의 1형과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지 그 추상적인 형식 규정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만 이 가능하고 상호전제라는 게 가능하고 추리 형식들 간의 구별이 하나 외면적인 구별이 아니라 추리 형식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현적인 구별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만 오성적 추리의 결함이 비판 가능하고 극복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반성 추리 이행 국면에서 현존재 추리 상호전제를 말할 때도 이를 통해서 추리의 개념 규정과 특히 매사의 형식 규정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함께 말해줘야 된다. 단지 우리가 발전된 명사를 추리 형식에 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에베아나 베아 이 형식에다가 현존재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반성적인 개념을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리 형식 자체가 이제 끌어내줬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도 이런 추리 형식의 다르게 됨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의 매사의 보편은 추리 3형의 매사의 추상적 보편이었는데 이 매사의 개념 규정은 무규정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라는 이 4형 그러니까 수학적 추리의 긍정적인 결과는 여전히 하나의 추리 형식으로 이해돼야 되고 이 추리의 개념 규정들도 다시 어떤 규정적 관계하에 있는 무규정성들 즉
매사에 있는 부정성과 양항에 있는 부정성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규정적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이 규정적 관계가 뭐냐? 그건 이제 오성적 추리는 양적 규정성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형식 규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리 관계로 가야 된다. 반성 추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그걸 이제 아에서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라는 추리 형식에서 개념 규정 보편이 매사에 위치하지만 마찬가지로 양항에도 위치한다. 그런데 이 추리 형식이 말해주는 건 하나의 추리 형식으로서 말하고 있는 말을 약간 못하겠습니다. 이 추리 형식이 하나의 추리 형식으로서 말하고 있는 말을 읽어보자. 양항 보편과 매사 보편이 서로 결합된 이유는 그것이 모두 보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학적 추리에게 보편이라는 명사는 개념 규정으로서 아무런 질적 규정도 지니지 않는 무규정적인 추상적 자리관계였는데, 한편으로 봐서 이는 양항과 매사가 서로 질적으로 상이하되 매사가 양항의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형식적 추리의 모선을 아라는 형식적 추리는 극복하고 있는 거다. 오성적 추리 그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아가 형식 규정에서의 동일성에 의거하는 추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다. 다른 한편에서 말하자면 이성적 추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형식 규정의 구체적인 동일성을 발견한다. 이는 역시도 하나의 추리 형식이라는 데서 나오고, 동일한 형식 규정을 갖춘 것들, 즉 아끼리 어떤 규정적인 관계, 매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그런 보편에게 자기 자신은 자신과 동일한 것이면서도 자신과 매개 관계를 맺는 타자로서의 자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라는 추리 형식 속에서 개념 규정 보편은 자신을 매사와 양항으로 구별하되 매사도 양항도 보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매사가 양항과 자신을 구별하는 이 구별은 타자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구별이고, 따라서 동일성과 절대적으로 동일한 구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추상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비동일성과 동일한 본질적인 동일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개념 규정 A, 그러니까 보편이 추리 속에서 자신이 아님으로써 자신이 된다는 즉 이게 그 반성, 절대적인 반성을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운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동일성으로서 이제 형식 규정이 아에서 그런 형식 규정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념 규정이 본질적인 형식 규정을 통해서 동일성과 구별을 자신의 계기로 삼을 때, 그러니까 동일성과 구별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고, 이걸 그냥 됐습니다. 개념 규정이 본질적인 형식 규정을 통해서 동일성과 구별 자신의 계기로 삼을 때, 현존 제출의 개념 규정들 에베아 사이 구별이 절대적 구별로 곧 외면적인 것에 의한 구별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을 관계시키는 구별, 따라서 단순한 구별로 된다. 이제 개별 특수 보편은 제각각의 본질적인 형식 규정, 곧 형식의 고유한 규정성, 해결이 이제 반성 추리에서 처음으로 이 반성 추리의 매사 규정은 형식의 고유한 규정성이다라고 말했던 그 형식의 고유한 규정성이 되고, 바로 이 형식 규정 자체를 통해서 내용 규정성과 규정들의 총체성으로 정립되어 있다. 현진지 추리의 추상적인 형식 규정인 추상적 자유관계는 자신의 내용 규정으로서 질적성, 외면성, 무규정성과 구정성이라는 이런 이것들이 자신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즉 오성적 추리인 걸 의식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 특수 보편이 그 자체로 모든 개념 규정이 통일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이 개별 특수 보편의 통일이고 특수가 개별 특수 보편의 통일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전제의 원한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오성적 추리에서는. 이성적 추리는 추상적인 형식 규정 자체가 스스로 이 세 가지의 내용 규정으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개념 규정들의 부정적 동일성의 자유구별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각 추리에서 양항은 질적 규정으로서의 각 매사위에 결합됐던 게 아니라 그 규정들이 이미 형식 규정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합될 수 있었다. 현존제 추리들 간의 상호전제의 원한이란 다름 아닌 그런 전개운동의 성과로서 개념의 형식 규정의 구체성에 의해서 완수되고 반성추를 이해한다. 그러나 반성추리의 매사는 보편성이 아니라 개별이라는 거, 근본적으로 개별성이라는 걸 상기해보면 이 아에서 하나 더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추리 형식 아는 본질적 동일성으로서의 개념 규정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개별성으로서의 개념 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해결이 사명의 추상적 보편을 자기네 반성된 지적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점이 선실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개념의 형식 규정이 단 하나의 내용 규정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현존제 추리에 관한 이성적 추리의 교훈을 상기하면은
부정적 자기관계라는 본질적인 형식 규정도 역시 얼마든지 다른 내용 규정으로 현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편 R을 본질적 동일성의 형식 규정으로 끌어올리는 추리 형식이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매개라는 추리 본성에 따라 본질의 순수한 동일성에 머물지 않고 이 형식 규정이 절대적 구별 그 자체와 동일한 절대적 동일성을 대변하지 않고, 이와 동시에 이런 동일성과 구별되는 구별 또한 형식 규정이 요구한다. R은 이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R라는 추리 형식은 개념 규정에 의해서 형식 규정에서의 구체를 다시 요구한다.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형식 규정을 지닌 개념 규정의 국면에서는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결한 완성의 타지성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완성 추리의 명사들은 완성된 직접성이라는 내용 규정을 띄워야 한다. 본질적 동일성의 형식 규정 그 자체가 절대적 동일성과 구별의 단순한 통일을 붕괴시키고, 동일성과 구별되는 구별을 등장시켜서 동일성과 구별 모두가 하나의 정립된 존재이자 규정성을 이해하면서 각자 자체적으로 혹은 자기내로 완성된 규정성이 된다. 이로써 개념 형식 규정, 그래서 형식 규정의 부정적 자기 동일성을 이끌어내는 계기였던 추리 형식 AA가 이제는 자체내로 완성된 자기 동의자들 간의 외면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추리의 각 명사들은 그 자체에서의 반성으로서 완성적인 자기관계를 내포하지만 이 명사들은 단지 내적으로만 동일할 뿐이고 외적 반성을 통해서만 곧 서로 외면적으로만 무관심하게 관계한다. 형식 규정이 더 이상 현존재 추리에서와 같이 오직 자신과만 관계하는 추상적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 반성적으로 관계하는 구체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구체성이 오직 명사 자체 내에서의 반성에만 그치는 까닭에 현존재 추리 유형에서와 같은 명사들 간의 무관심성과 외면성이 다시 발생한다. 형식 규정이 이러한 발전운동이 지닌 진정 의미라면 본질의 단순한 통일에 머물지 말고 그 계기들을 구별로 나아가 구체적 통일까지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는 더 이상 추리 형식 A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반성 추리가 이 과제를 양도받아서 이미 내적으로 동일한 개별자들 사이에 외면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내적 보편성을 확증하는 과업을 수행할 것인데, 다만 추리 형식 R로부터 방금 막 인수받은 성과는 직접성이 1차적 지형을 불가하는 반성적 지적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반성적 추리는 개별을 처음에는 강한 외면적으로 보편성 속에 통합시킬 뿐이 법률성의 추리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성적 추리는 수학적 추리 형식 AR로부터 개념 규정의 형식 규정에서의 발전, 곧 본질적 동일성으로의 내재적 전개를 이뤄낸다. 현존재 추리의 추상적인 자기관계에서 출발했던 추리의 개념 규정이 R의 절대적 자기 구별 관계를 통해 본질적인,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동일성에 도달한다. 이로써 현존재 추리의 긍정적 결과가 표명하는 현존재 추리의 상호 전제가 원한을 이루게 되고, 되지만 반면 R은 여전히 하나의 추리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한에서 이 추리 형식은 본질의 순수하고 단순한 통일이 지향되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본질적 동일성의 또 다른 내용적, 즉 상위성, 자체내로 반성된 직접성 사이에 외면적 강도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 비로소 반성 추리에서 모든 개별자로서의 법률성과 반성적 보편으로서의 보편성 사이의 관계가 등장하게 된다. 결론은 구체적으로 이런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 지금 느낌이 마치 해결을 처음 배울 때 무슨 얘기지 그때 지금 느낌이 시작도 없는데, 해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결을 처음 봤을 때 질법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결의 추리론이 이런 영향이 있단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어서 바로 보는 게 최인 선생님의 논평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낯선 생소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냥 저기 간략지만 소개드리면, 최인 선생님께서는 그 빌레펠트 대학에서 해결 und der Protestbeweis im Prologium Anselms von Canterbury. 캔터베리 안셀름의 프롤로기온에서의 신중명과 해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예, 그럼 최규 선생님께 준비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서경 선생님의 이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경 선생님한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서 읽으면서 한 턴으로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한 턴으로는 아주 제가 후회를 했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어렵고 또 아주 근래 여러 논문들을 이제 심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텍스트 선착해서 그리고 해결 내용들을 아주 잘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좋은 논문을 보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일단 또 논평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개념론의 이제 주관론으로부터 객관론의 어떤 이행 구조를 이제 공부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중심 테마는 이렇게 세부적인 주제가 아니라 전제론적 신존 즉 개념으로부터 전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썼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 마치고 와서 너무 이 주관론, 이제 개념론을 원래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해왔던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훈 선생님의 어떤 해결에게서 추리 형식의 이성성과 현존적 추리, 현존적 추리에 관한 우성적 추리와 이성적 추리의 두 규율에 대한 논평. 서세동 선생님은 본 논문에서 해결의 추리론 중에서 현존적 추리를 중심으로 개념의 이성적 형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필자는 현존적 추리의 어떤 네 도시 EBA, BEA, EAB, AAA 내적 관계를 탁월하게 분석함으로써 현존재 추리로부터 반성 추리로의 어떤 필연적 이행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질적 추리가 반성 추리로 휙 날아가는 식의 이행의 어떤 공백을 촘촘히 채우기 위해서 필자는 현존재 추리의 어떤 진행 과정을 오성적 추리와 이성적 추리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고 현존재 추리의 어떤 1형, 2형, 3형과 수학적 추리가 갖는 어떤 관계의 어떤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를 명료히 함으로써 현존재 추리로부터 반성 추리로의 어떤 이행이 개념의 구체적인 형식 규정이라는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논평자는 필자가 해겔이 논리학 개념론에서 주관적 개념을 통해 의도하였던 것을 현존재 추리의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필자가 주장하듯 현존재 추리로부터 반성 추리로의 진정한 이행은 추리 형식이 참된 이성성을 토대로 한 추리 형식 1형으로부터 추리 형식 2형으로의 이행이라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논평자는 필자의 텍스트 분석, 논증 구조, 그리고 주장 등의 대부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추리론에서 해결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논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론 부분에서 이제 개념의 전개, 개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 요약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며 필자도 요약문에서 추리론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겔의 추리는 개념의 주관성이 객관성으로 발전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이다. 여기서 개념은 추리 형식을 관통하면서 이성적인 형식을 갖추어
완전하게 정립된 개념으로 도약한다. 따라서 추리론의 성패는 이성적인 형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추리를 정립된 개념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념론의 개념이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개념은 이렇게 주관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 자기 전제 또 논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이제 추리론에서 현존제로부터 발서의 과정을 통해서 서술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순한 질문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성적 추리와 이성적 추리 구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표문은 현존제 추리의 네 가지 형식들을 오성적 추리의 관점과 이성적 추리의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성적 추리는 추리 1형의 도식만을 추리 형식으로 삼는 형식주의적 태도로서 수학적 추리의 부정적 결과로 전락하는 반면에 이성적 추리는 1형을 근본 도식으로 삼는 현존제 추리의 또 다른 참된 면모들이 2형과 3형에서 드러난다고 이제 파악하면서 수학적 추리의 긍정적 결과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평자는 현존제 추리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해겔이 이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벤치콜트나 79에서 구분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 가지 형식 측면들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성적인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형식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논리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형식적 측면은 첫 번째는 추상적 또는 오성적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증법적 또는 부정이성적 측면, 세 번째는 사전적 또는 긍정이성적 측면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현존제 추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성 추리,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성에 가지고 있는 긍정성, 이 세 개가 이렇게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됐을 때 혹시 현존제 추리 자체가 조금만 하나의 어떤 단계를 이루고 있을까? 논리적인 것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 추상적이고 오성적인 측면과 변리법적인 부정이성적인 측면. 이것이 이제 부정적 수학적인 것은 부정적 결과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 이 세 도식들을 나눠본 적이 없어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문의 오성적 추리와 이성적 추리의 구분은 해겔이 논리적인 것이 갖는 세 가지 형식 측면은 어느 정도 일치하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다면 혹시 구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필자는 해겔이 오성적 추리를 본래적으로 이제 형식주의적, 포멜레를 이제 거기로 포멜레를 이제 형식주의적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읽으면서 이제 원문을 보면서 어떤 것은 형식주의적, 또는 어떤 것은 형식적, 이렇게 이제 형적 추리, 개념의 형식 이렇게 이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이 포멜레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겔이 형식의 이제 개념을 적어도 필자에 따르면 세 가지 추리 형식 그 자체와 추상적인 형식 그리고 오성적 추리가 이해하는 형식주의적 형식으로 이제 구별한다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은평적으로 보기에 이 포뮬레를 사실 해겔이 당시에 이제 논리학이 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제 개념, 판단, 추리의 이제 형식 그 자체를 탐구하는 형식적 학문이다. 이게 이제 논리학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개념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념, 판단, 형식의 어떤 형식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논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큰 맥락에서는 칸트도 또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트라크도 그리고 지금 이제 텍스트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해결도 포멜레를 당시 이제 이와 같은 판단의 어떤 형식적 자체적 장관 형식적 학문으로 간다는 입장에서 포멜레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형식주의적인 어떤 부분 가끔 이제 이게 포말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포말리즘은 형식주의 그리고 이제 형식주의 어떤 결여 망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이 포말을 형식주의적으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했을 때 저자는 형식적 주의의 결함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형식주의적 주의의 결함은 추리 형식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해결의 의도를 이제 조금 분명하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이성적인 것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형식이 단지 추상적인 형식 따라서 뭘 개념의 형식이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어떤 표현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필자는 오성적 추리가 일형만을 추리의 참된 도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추리의 이성적인 본성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추리의 명사들, 특히 개별 특수 보편을 오로지 질적이고 직접적인 내용 규정으로만 이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언급을 하는데, 과연 지금 그 추리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개별 특수 보편을 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인가? 특히 이제 판단에서도 이제 두 명사 또는 분수가 이제 어떤 커플라 계산에 의해서 연결된다라고 하지 않고 판단 형식이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추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개별적인 것, 특수 보편은 사실 이제 명사라고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형식을 다루는 개념 계기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명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자에 따르면 양적 동등성을 표명하는 또 수학적 추리와 또 부정적 결과는 추리의 형식과 네 개의 어떤 관계성 자체를 몽땅 포기하는 오성적 추리의 실패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실패는 오성적 추리의 어떤 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양적인 동등성이 추상적 네 개이고 이로써 AAA가 추상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추상적인 자기관계라는 어떤 현존의 추리의 어떤 직접성이 추리를 이루는 개별 명사 뿐만 아니라 추리 형식조차도 추상적인 자기관계를 만들어버려서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오성적 추리는 추리 형식마저도 추상해버리면서 수학적 추리가 되고 오성의 어떤 추리로는 이제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종결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도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오성 추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질문은 해결이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죠. 즉 현존재 추리에서 본질 추리로 나가고 그다음에 반성 추리로 나가고 반성 추리에서 이제 필연성 추리로 나가는 한 단계를 하면서 해결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 단계나 전 단계가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러면 이미 반성 추리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형식 자체가 얘기했었던 이 형식 자체는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어떤 오성적인 어떤 추리 형식, 오성적 추리라고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질문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여기 다시 질문드리죠. 특히 이제 부정적 형식으로 쓰였던 무한진행, 특히 이제 해겔의 논리학을 객관적 논리와 주관적 논리로 논리하고 형식 논리에서 부정적 부분들이 한 예로서 무한진행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객관 논리에서 무한적 진행의 어떤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긍정적 요소라고 얘기될 수 있는 수학적 형식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객관 논리에서 어떻게 분석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세울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존재 논리에서 반성 논리의 부분의 영역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 요소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특히 이제
반성 규정들이 되면 동일성, 차이, 모습 이런 어떤 부분들의 염두에 두고서 해결이 이 AAA라고 하는 것을 경영적인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뭐 여기서 적지 않지만 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의 어떤 부분은 지금 이제 텍스트 아주 꼼꼼하게 읽고 텍스트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